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는 생활 물가가 폭등해 서민의 등이 휘지만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집행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민 자존시대를 지내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나라 이른바 30, 50 클럽의 7번째 멤버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대중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는 교과서나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존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런 자존시대를 살아온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는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는 정체의 기간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는 퇴보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많습니다. 특히 정치가 위기로 치닫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 양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다르며 극한 투쟁을 계속합니다. 불신과 무능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분열로 내몰며 국회와 국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정치에 다수 국민은 분노와 체념을 거쳐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를 잉태합니다. 양대 정당은 심각한 내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정치에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한 거대 양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당제 구현입니다.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온 결과로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텁고 단단해졌습니다. 민심과 선거 결과의 괴리가 크면 선거 후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민심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 정당의 내부 혁신이 시급합니다. 거대 정당들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합니다.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오늘 포럼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통찰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세 분야 모두 토론자로서 자리를 지키며 잘 듣고 간혹 발제작게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조연설에서 준연동형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게 뭐 앞으로 신당 창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하셔서 언급을 해주신 건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는 다당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당제를 좀 더 용이하게 도입하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낫지요. 예,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그 여러 갈래의 모색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의원제 축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게 세세한 문제에는 제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당화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식해야 하는 과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민주당이 중지를 모아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만은 지금까지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